그래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약속한 가치를 반드시 지킬 것. 좋은 사과를 주겠다고 했으면 좋은 사과를 줄 것. 가장 기본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네, 작가님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1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 삶의 궤적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5년 근무했고요. 중학교에 3년 근무했거든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던 꽤 거죠.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뭔가 저는 교직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는 남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수가 되는 직업은 아닌 거잖아요. 네. 뭐 감독, 코치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까지도 좀 제가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직접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아시잖아요. 공직에 들어가면은 그만두고 나오기가 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 학기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방학하고. 그렇죠. 이번 달만 하고 싶다 그러면 월급 나오고 이제 그런 네. 반복이잖아요. 그때 마침 운이 좋게도 제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됐는데 근데 교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죠? 좀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아, 다른 쪽에? 네. 예, 예. 그래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월급으로 받아서는 답이 없다. 어떻게 나가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디어 셀러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1인 기업가다. 보통 강사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강의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아이디어 셀러는요, 또 강사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일반적인 강사라고 하면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남에게 전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콘텐츠가 없어도 전달을 잘하는 사람만 있어도 강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면, 교재가 따로 있어도 이 교재를 정말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면은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자, 아이디어 셀러라는 개념은 전달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 자체가 독보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디어 셀러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케팅 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세요. 저는 사실은 가장 좋은 콘텐츠가 가장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뭐 한두 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거기 첫 강의를 제가 3명 놓고 시작을 했어요. 다음에 또 수업 준비를 또 여니까 이제 3분이 다른 분 데리고 온 거예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그래가지고 6명 되고, 10명 되고, 이래가지고 40명 채웠는데 제가 한 2달이 안 걸렸습니다. 글쓰기, 말하기 쪽으로 강의를 했었고요. 한 번 똑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하면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때 주 7일 강의했는데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매번 다른 강의를 했어요. 매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내가 지금 수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홍보를 하는 시간이 쓸 수는 없다. 가장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게 만들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픈 채팅방 마케팅을 하신 분이라고 네. 소개받아서 그 아이디어도 대단하고 거기서 수익화를 극대화시켰던 방법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을 바탕으로 줄 세기로 해서 모객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독자적인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플랫폼에 강사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그 트래픽이 다 플랫폼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대국의 장수가 되지 말고 작은 성의 성주가 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가 뭘까, 가장 관리가 쉬운 커뮤니티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카페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네. 예, 예. 네이버 카페라는 게 그 많은 수를 모으기도 힘들고 그때만 해도 트래픽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미 시대가 PC에서 모바일로 바뀐 거죠. 모바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지 보니까 오픈 채팅방이라는 것이 그때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 네. 단 아직까지 이걸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궁리를 하다가 진짜 오픈 채팅방 주소를 알려주고 강의안을 다 드립니다. 단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라고 했더니 강의안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강의안을 죽어도 지속적으로 좋은 자료를 들으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명, 300명 늘려서 1,500명 만드는데 6개월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나무는 네. 말이 없어도 그 밑에 길이 생긴다.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죠. 한 명이 다녀가더라도 그 열매를 따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은 친구나 뭐 자식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작가님, 이제는 팬덤의 시대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그 팬덤을 모으시게 된 비결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억지로 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리로 모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냥 와달라. 이건 저 같아도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사람들을 모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 수밖에 없게 만들자. 와달라고 호소하지 말고 네. 올 수밖에 없게 만들자. 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 회원을 모을 때 강의를 하고 강의 자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네. 나중에 이거를 조건을 더 강화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채널톡에 저를 등록하시면은 소책자를
책을 10권을 그냥 무료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 아니라 10권을, 그것도 어디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직접 손수 편집하고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 10권을 그냥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알릴까는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거를 만들까만 고민하고,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저는 차라리 카피까지만 제가 쓰고 퍼포먼스는 그냥 대행을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저는 그 시간에 콘텐츠에 몰빵하겠다라는 거죠. 네, 작가님, 그러면 팬을 모은다고 해도 결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관리하시는 비결도 궁금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죠? 사람은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나랑 주파수가 맞는 사람은 결국 들러붙어 있는 것이고, 안 맞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편한 분위기라든지 또 레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팬을 유지하는 이유는 저랑 생각이 맞고 레벨에 맞는 분들 위주로 그분들의 니즈를 다 맞춰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 대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서 5년, 7년, 8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치가 있으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강사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계속 콘텐츠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일을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윗칸에는 크고 맛있는 사과를 놓고 한층 드러내거나 밑에는 썩은 사과나 작은 사과 있는 과일 박스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위에 보이는 게 크고 실한 사과가 있다면 그걸 다 먹고 나서 밑에 칸을 열었어도 똑같은 사과가 있어야지 신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약속한 가치를 반드시 지킬 것. 좋은 사과를 주겠다고 했으면 좋은 사과를 줄 것. 가장 기본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작가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 직업이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트로트 가수도 있고 네네. 팔씨름 선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이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작가님 어떻게 그걸 이루셨어요? 양자택일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를 하면은 B를 못하고, 네. B를 하면 A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일을 하면은 뭐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네. 가족을 신경쓰면 일을 포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 분야 모두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장독을 묻으려면은 깊게 파야겠죠.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지 끝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만 파서는 힘들다.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섭렵을 해야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메인 분야에 적용을 해서 남들과 다른 깊이 있는 레벨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고 이런 양자택일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밸런스를 맞추어야 두 분야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5년 후에 작가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5년 뒤에 자신의 모습,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5년 뒤가 어떻게 바뀔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5년 뒤에 계획은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가 등불처럼 빛을 발하면서 다음의 디데점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요. 5개월 뒤까지 충실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국에서 이제 1인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네. 지금 하고 계시거나 하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거나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문장이 좀 있다면 말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힘이 든 상황에 누군가 조언을 해서 그 조언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요, 카드사에 연락 오는 거 있잖아요. 문자나 이런 걸로 너무 싫어가지고 꺼놓거나 휴대폰을 엎어놓거나 이랬어요.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갚아야 되고 빚은 쌓여가는데 수입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어떻게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택한 방법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 모인 회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000개의 강의를 만들겠다. 지금 나를 믿고 네. 결제를 해주면, 평생 결제를 해주면 1000개의 강의를 만들겠다. 수익을 확보해서 급한 구간을 탈출했죠. 네.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잖아요. 보통 탈출하고 나면요, 약속을 뒤로 미루거나 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네. 저는 끝까지 지켰어요. 결국 지금 만든 강의 클립 개수가 한 1200개 정도 되거든요.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제하셨던 분들을 제가 청개구리 회원이라고 부르거든요. 1000개의 강의라는 의미도 있고요.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청개구리 의미도 네. 있어요. 또 청개구리가 수륙 양서동물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화투장 보면은 우산 쓴 사람이 있고 밑에 개구리 한 마리 보이죠? 네, 네, 네. 그 개구리가 홍수가 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버드나무까지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안 닿는 거예요. 우산 쓴 사람이 아이고 멍청한 놈, 저거 아무리 뛰어봐야 닿겠냐. 계속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버드나무까지 싹 내려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 올라타가지고 얘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개구리 얘기 있죠? 이 안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나쁜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회의 바람이 불고 버전업까지가 내려온다. 결론적으로 저는 1000개의 강의를 만들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예, 오늘 이렇게 백금필 작가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마 지금 혼자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강의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유용한 강의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